네, 방구석 토크입니다. 오늘 이강인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강인이 골을 넣었어요. 네, 맞습니다. 라리가는 아니었고 이제 코파델레이, 이제 흔히 저희가 구강컵이라고 표현을 하는 대회였죠. 라리가가 아니고 구강컵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좀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건가요? 골을 넣었다고 하는데 라리가는 아니었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 그게 이제 종윤이 형이 씌운 프레임입니다. 네. 말을 해도 비아냥거리는 것 같고 말을 해도 뭔가 빈정되는 것 같고. 이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종윤이 형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꺼냈다면 그냥 저분은 그냥 말투가 원래 조금 저런가라고 X구나 뭐 이렇게. X구나까지는 아니고 선생님 네네네. X구나까지는 아니고 이제 약간 말투가 조금 그런가라고 생각했을 텐데 종윤이 형이 너는 말투가 X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 새끼는 말투가 같은 새끼구나 라는 게 이제 박힌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프레임이 있지 않나. 네네네. 제가 어쨌든 평가절하 절대 아니고요. 네. 제가 평가절하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강인 선수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데.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때가 저의 약간 그 상승 곡선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요? 네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지난 시즌 헤타페전에 라리가 데뷔골을 넣었고 바야돌리드전에서 2호 골을 넣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너무 영광스럽게도 두 경기를 제가 하는 그게 있었고 올 시즌에 도움은 있었어요. 도움은 있었는데 골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가 항상 득점을 기대해야만 하는 그런 포지션은 모르겠다. 근데 그라시아 감독이 쓰는 거 보면 그러니까 완전 세컨 스트라이커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득점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생각인데 뭐 출전을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찌 됐건 코파델레이에서 올 시즌 마수거리 득점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 예클라노라는 팀인데 이제 하브리그 팀이에요. 그래서 코파델레이 2라운드에서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선발 출전해서 전반 7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을 했는데 과정을 좀 보면 이 코에이아 이 발렌시아의 이제 측면 수비수죠. 코에이아가 패스한 것을 이 바이오가 슈팅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삑사리가 났어요. 옆발한 걸 이강인 선수가 잡고 침착하게 이거를 또 오른발로. 이강인 선수는 이제 또 왼발잡인데 오른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지금 골맛을 봤어요. 이 바이돌리드전이 어쨌든 지난 시즌이었고 그때는 그라시아 감독도 아니었어요. 그때 보로 대행이 팀을 이끌 때였는데 그때 당시 득점 이후에 상당히 오랜만에 이강인 선수가 득점을 터뜨렸고 총 61분을 뛰었습니다. 풀타임을 뛰지는 못했는데 골 하나, 슈팅 2개, 찬스 메이킹 1번, 그리고 롱패스를 5번 시도했는데 4번을 성공을 시켰고요. 킥패스도 1번, 그리고 리커버리는 총 3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대단히 좋은 활약을 해줬고 특히나 뭐 하브리그하고 팀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근데 지금의 발렌시아의 분위기 또 이강인의 위치를 봤을 때는 좀 이강인 선수 본인에게는 좀 분위기를 좀 환기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 이 전력이 약한 팀하고 경기를 할 때 초반에 득점을 해주지 못하면 괜히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물쩡 승부 차이 가가지고 막 지고 막 이런 경기가 또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강인 선수가 초반에 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선발 출전을 해서 상당히 뭐 물론 이제 주원 형이 얘기한 것처럼 하브리그 팀과의 경기였습니다만 만족스러운 활약을 펼쳤고 이강인 선수가 지금 올 시즌 뛴 것을 뭐 저희가 뒤에 이렇게 쭉 띄워드릴 테지만 출전 시간 자체가 완전히 적었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근데 저는 조금 적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또 아예 이제 기용이 안 된 것도 아니에요. 올 시즌 총 11경기에 출전을 해서 도움 3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라리가 기준. 11경기를 뛰는 동안 총 510분을 소화를 했는데 이게 이제 환산을 좀 해보면 46분 정도가 나와요. 그냥 반 게임 뛰었네요. 반 게임. 그냥 딱 전반전 뛰고 이제 교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파델레이까지 합쳤을 때는 12경기에서 571분 이러면 이제 평균치가 약간 올라가긴 하는데 그냥 거의 똑같아요. 그냥 딱 절반만 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 시즌 지금까지 총 스탯은 골 하나 그리고 도움 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완전히 기회를 못 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죠 사실. 그라시아 감독이 시즌 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레오가 나갔죠. 그리고 콘도비아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클랭도 나갔어요. 팀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들 거기에 로드리고 모레노도 리즈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죠. 정말 기존에서 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줬었고 중요한 롤을 수행했었던 선수들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뭐 구단의 정책도 있었을 테고 저는 감독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감독이 이 선수들을 자르는 건 전 절대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이제 피터림 으로부터 시작되는 뭐 아닐머시라든지 이런 발렌시아 수뇌부들의 결정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어찌됐건 그라시아 감독은 유망주대 기용을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유망주들이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물론 발렌시아의 성적이 좋진 않아요. 지금 거의 이제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 팬분들은 거의 이게 그 화가 많이 나는 상태야. 지금 누를 대로 좀 눌러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게 좀 크게 그러니까 넓게 봤을 때는 이게 팀적으로는 사실 좋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뭐 다른 선수들 이적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근데 이 파레오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쉽게 그것도 지역 라이벌이었던 비아레알에 내줬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구단의 운영 방향이 정말 잘못된 대로 가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이 그라시아 감독의 특성이 저희가 뭐 예전에 감독 소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단주랑 그렇게 마찰이 많은 유형의 감독이 아니에요. 와포드의 그 포초 가문하고도 그냥저냥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말라가의 이제 예전 지금은 이제 잘렸지만 알타니 구단주 이 사람도 진짜 X이거든요. 이 사람이랑도 왜 X이죠? 일단 팀에 투자를 안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그 말락티코 시절에 좀 투자하다가 뭐 중계권이 어쩌고 이런 거 엮이면서 팀은 붙들고 있는데 계속 투자도 안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비리, 약간 뭐 뇌물, 그리고 뭐 이제 횡령 이런 걸로 결국에는 모가지가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간 뭐 임체제긴 한데 그 구단주랑도 그라시아 감독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한 채로 큰 잡음 없이 흘러갔단 말이죠. 그리고 기존 자원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였었던 감독입니다. 이걸 따져봤을 때 이강인 선수에게 저는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플랜상에서는 조금씩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선발로 자주 나와야 돼. 네. 선발로. 그러니까 뭐 교체도 저는 어쨌든 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긴 해요. 왜냐면 이 선수가 2001년생이고 대한민국 그리고 이강인이라는 타이틀을 딱 빼고 생각했을 때는 되게 어린 선수란 말이에요. 네. 근데 선발로 좀 자주 나와야 어쨌든 경기력도 올라가고 그런 점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기용을 받지 못했고 그라시아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막시 고메스 최전방 스트라이커죠. 스트라이커가 이제 선발에서 제외가 되니까 기자들이 막시 왜 빠졌냐 그리고 이강인은 왜 안 쓰냐라는 질문이 있으니까 이강인에 대해서는 매번 물어보죠.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팀 내에서 제일 기대하는 유망주이기도 하고 발렌시아 선골 뉴스잖아요. 네. 물론 이제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이런 것들한테 왜 안 쓰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사적인 감정 전혀 없다. 이건 철저하게 내 전술적인 부분에서 비롯된 거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전술적인 부분에서 비롯돼서 이강인이 안 나오고 막시 고메스가 최근 경기에서 빠졌는데 팀이 잘 나간다.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이건 팀적으로 봤을 때. 맞아. 근데 문제는 팀이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발렌시아가 잡음이 좀 많았죠. 감독 반대파, 뭐 지지파가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그라시아 감독이 그거 근거 없는 낭설이다라고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만 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왜? 못하니까. 팀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그라시아 감독이 지금 경질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카데나세르에서는 피터림과 아닐머시가 그라시아 감독을 경질 고려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고 아스도 발렌시아 보도진은 현재 그라시아 감독에 대한 피터림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유력한 기자 중 한 명이죠. 엑토르 고메스. 네. 엑토르 고메스 같은 경우는 그라시아 이미 죽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라는 표현이니까 원문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한 건데,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미 시간이 끝났다. 그렇죠, 시간이 끝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미 시간 끝났고. 그 경질 날짜가 언젠지 그거 적는 일만 남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독 자리가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근데 이것도 왜? 못하니까 팀이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처럼 감독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의 거취도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뭐 링크한 썼던 팀들이 꽤 있고 이강인 선수 본인도 팀이랑 재계약을 안 하면서 뭐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꽤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팬들은 조금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발렌시아를 정말 오랜 기간 응원해 오신 팬들도 있지만 이강인 선수 때문에 발렌시아 경기를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의 바람은 사실 발렌시아가 팀적으로 잘 되고 이강인 선수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좋은 팀으로 가서 본인이 뛸 수 있는 팀으로 가서 재기량을 펼치는 게 이강인 선수 팬분들한테는 훨씬 더 기쁨이고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좀 어디로 가나, 그러니까 이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본인 생각은 어때요? 저는 이젠 이적을 좀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적해야 될 팀의 어떤 그 퀄리티를 말하기 전에 발렌시아가 새로운 감독이 온다고 했을 때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발렌시아 팀에서 계속 남아 있으면서 어쨌든 챔스권에 계속 머물러 있는 팀이라면 발렌시아가 이강인 선수는 거기서 일단은 20대 초반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죠. 네. 경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지. 그럼 큰 무대를 또 뛰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데 네. 발렌시아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구단이 운영되고 새로운 감독이 들어오면서 안정이 안 되고 이강인이 뭐 뛰는 둥 마는 둥 해버리면 예.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물론 그라시아 감독을 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라시아 감독을 딱 선임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르셀리노 이후에 셀라데스가 왔지만 실패를 했고 이거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보로 감독 대행을 거쳐서 그라시아를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라시아 딱 선임했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아 이제 좀 팀 운영 제대로 하려나? 왜냐면 어쨌든 와포드도 뭐 끝에 이제 포조 가문에 의해서 커리어가 끝나긴 했지만 FA컵 결승에 진출시켰던 감독이고 말라가 시절은 사실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때가 이제 저는 그라시아의 전성기라고 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라시아 정도 되는 감독이 왔는데 팀 운영을 이따위로 한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인다? 맨날 구단 얘기 소식 들어보면 뭐 매각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만 나오고 팀 내 뭐 불화가 있다. 주전 선수들 헐값에 다 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펩 과르디올라가 온다 한들 위르겐 클롭이 온다 한들 과연 이 망가진 팀을 그리고 저 X 같은 보드진을 데리고 비전 있게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제 구단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 어둡다. 저는 그래서 뭐 발렌시아 성골 뉴스라는 상징성도 있고 발렌시아에서 뭐 라리가 데뷔골도 넣고 많은 대회에 데뷔도 했지만 이제는 이강인 선수가 결정을 하고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심정을 본인 뛸 수 있는 더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팀으로. 네.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이제 컵 경기이긴 합니다만 득점을 해서 굉장히 기분 소식이고 어떤 이런 그 분위기를 좀 타서 이강인 선수가 남은 시즌 이제 반바퀴 돌았잖아요.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